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참 길어지는 박수로 한번 원금이 나오고 시간이 없어요. 원고가 있으니까 그 원고를 참조하시고 10가지 프로포절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예전서부터 진행되어 왔고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첫 번째 모니터링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북한인권 사랑방 정례회 이게 사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저희 오린통에서도 주도하고 또 연석단체 이름으로 했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적어도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되려면은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정부 관계, 그 다음에 통일부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관 단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여기서 즉흥적으로 얘기해갖고는 한두 끝도 없고 정기적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거기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기로 나눠갖고 TF팀을 좀 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 몇 가지 제안을 끝난 다음에 오린통 북한인권 사랑방이 정례화가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어차피 모든 인권단체들을 다 모을 수 없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또 독자적으로 가는 단체들은 뭐 이름만 걸고 절대로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 시행 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북한인권 사랑방 정례화, 그리고 오늘 사실 130억 예산을 갖고 있는 단체한테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한 1조 정도를 기대하고 너무 많은 요구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큼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부가 지난 반년 사이에 보여준 태도가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마음 자세인데, 아마 예전에 이런 단체를 만들 때 오늘까지 15번에 벌친 미팅인데 이 정도로 많은 미팅을 응해주고 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그렇게 많이 바꾼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인권단체 그 사랑방 정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집중된 의견이 통일부, 그 다음에 대정부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에게까지 이런 게 건의가 돼서 민관정 협의체 체제가 지금 확보이 되고 130억짜리 예산이 내년에는 500억, 그 다음에는 뭐 1000억이 넘고 정말로 통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더욱더 큰 조직체가 되고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합쳐서 목소리를 합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북한인권, 앞으로 생길 북한인권재단하고도 적어도 격월제로 2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 오늘 통일부에서도 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네들보다 실전에 강한 인권단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판이 깔린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하면 이거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북한인권재단하고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지난번 미팅서부터 계속 프로포즈를 냈었는데 9월 4일을 우리가 북한인권의 날로 정해서 약간 통일 문제가 좀 식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4월 달에는 수잔 솔티가 들어와서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것을 지난 10몇 년 동안 행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제 북한 인권 주간 정하고 북한 인권의 날로 정해서 이런 일들이 행해질 때에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관심을 주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좀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한인권재단의 전략사업의 하나로 자기네가 추진하겠다. 여기
제안 6번째, 사실 이것은 민간인이 주도하는 박람회, 인권박람회를 하자. 올해서부터 사실은 통일박람회보다 인권박람회로 이름을 바꿔서 하자고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강남에 이 애국지사 장로님이 광화문에서 통일박람회가 2년째 열린다는 것을 모르면요, 이런 식의 통일박람회는 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가인권단체들이 서울에서 하나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그런 찾아가는 통일박람회를 하겠다. 저희가 통일권안원재단에 프로포즈를 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호응을 받으려면은 서울에서 박람회 하나 열어서 전국에서 찾아와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5개 자치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은 찾아가는 그 통일박람회를 하면은 나눔과 기쁨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통일부 쪽에서도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북한인권 사랑방 정례 모임에서 이런 몇몇 가지 사항들을 장단기적으로 저희가 플랜을 세워서 실행을 해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례,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북한인권단체연합 소개 책자를 하나 이 정도 되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어디 연락을 하려고 해도요, 인터넷 뒤지고 웹사이트 뒤지고 뭐 해갖고 이게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인권 단체 하나 소개 책자, 한 단체에 뭐 5페이지라든지 10페이지짜리 해갖고 이런 거 정부 좀 지원을 받아서 단체 비전과 무슨 사역을 하는가 대표들 이름이라도 하나 있어서 북한인권에 관계 있는 교회나 정부나 어디서 그 책 하나 딱 펼치면 거기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이거는 우리 PR용입니다. 북한인권단체 집약된 데서 이런 거는 저희가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도 올 말까지라도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인권단체나 소책자를 하나 발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통일부 뭐 북한인권법에만 매달리는데 저는 사실 인권으로 통일로, 오늘 제목을 인권으로 통일로 각각 그리고 함께 두 개의 캐치프레이즈를 모토로 이제 걸었는데 인권이 단순한 인권이 아니라 결국은 통일로 가기 위한 주춧돌을 우리가 노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북한인권 단체 대표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요, 북한인권법 통과돼서 뭐 할 건데 심지어는 우리 보수 측에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까지는 다 소용없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들 그 독재국가에 무슨 실현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보다 그걸 통일적으로 잘 연결시켜 줘야 그들을 우리 쪽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지원군은 UN, 즉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가 어떤 면에서는 통일부보다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상대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통일부 130억짜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유엔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작년 6월 13일 날 COI가 들어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NGO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국제적으로 유엔이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왜 그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북한인권단체 연합에서 앞으로 유엔이라는 큰 단체와 더불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북한 정권의 붕괴작업을 시작했고 통일을 향해서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 뭐 통일부 장관 하나 만나서 2년 만에 1년 만에 바뀌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벽에 들어친 대통령과 만나서 정치 차원에 심지어는 여당에서조차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통일 정책이라면 이런 때에 NGO가 여지껏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대통령과 더불어서 통일 정책, NGO 정책 펼치겠다. 북한 정권 대 정권으로 껄끄러운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시점에 애국 단체들이나 NGO 단체들, 특별히 인권 단체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해서 통일부까지 가지 않고 대통령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